메타의 경우에는 매출 일단 YOY 성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8% 이상의 성장 흐름이 나왔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602억 달러였습니다. 약 6억 달러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6억 8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성장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매출단도 있겠지만 EPS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쨌든 매출보다는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남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주당 순이익이요. 원래 시장에서는 7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7.2달러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6.18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캐펙스 투자였는데 캐펙스 투자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도 82% 증가한 캐펙스 투자액을 발표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약간 좀 헷갈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EPS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고? 메타가 앞으로 좀 괜찮을까? 이 재무제표가 괜찮을까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610억에서 64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EPS도 안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다음 분기 매출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진하네.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얼리티 랩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 메타가 원래 사명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타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쪽에 아주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메타로 변경합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메타가 요 리얼리티 랩 메타버스 관련 사업은 연이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PS도 안 좋고 가이던스 자체도 사실은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여기에 리얼리티 랩의 적자까지 더 확대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회사는 AI 웨어러블의 투자는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 만나보시죠. 주가가 8%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585달러에서 종가를 형성한 메타 플랫폼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 뚝 떨어지는 흐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팅 관련 이 이슈도 있었고요. 물론 마크 저커버그가 약 5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에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우리에게 원하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숫자에 더 반응을 하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그렇다면은 메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메타에게 기대했던 건 이겁니다. 이제 실적보다는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 투자 자본 수익률 우려가 완화된다. AI 수익화 가능성을 높여서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막상 메타 자체가 지금 EPS 자체에서 약간 미스가 나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나왔던 투자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이체방크 지금보다 상승률은 34%, 번스타인 더 높습니다. 43%, 미주 같은 경우는 835달러 선에서 요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일주일 동안 나온 거고요. 메타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EPS를 냈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자체가 실적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약간 좀 미스가 났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좀 변화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좀 편안한 실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구자로 시작을 하네요. 900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7.7%대 상승,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4.2달러, 그리고 4.74달러였습니다. 약간 모범생 같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고 하고 그리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 애저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쪽 매출이었는데 클라우드 쪽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애저의 매출은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외신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기대하는 쪽, 그리고 수익이 남는 쪽이 이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매출 쪽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호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NBC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매출이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낮고 구글 알파벳의 클라우드 대비해서는 더 규모가 크다. 그리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저의 이 매출 성장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애저 관련 매출 성장률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자본 지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그러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41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메타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은 보시다시피 캡백스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잘했기 때문인데요. 엔트로픽 투자로 인해서 32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상에 이 평가 이익 자체가 엔트로픽으로 인해서 3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잉여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괜찮은 그러한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 사실 정규장에서도 꽤나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락으로 거래 마감하긴 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았고요. 요 실적이 발표된 이후 3.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3자가 아니라 4자로 변환이 됐습니다. 403달러 선에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월가 투자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AI를 실제로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AI 투자 규모는 이미 확인됐다라면서 이제는 실제 투자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포모 단계에서 과도한 설비 투자를 할까 두려운 또 다른 포모입니다. 설비 투자를 할까 두려운 단계로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만나봤던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가 특히나 좀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실적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실적도 괜찮고 목표가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는 37%의 상승 여력, 시티즌스는 39%의 상승 여력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일주일 동안 나온 목표가이고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80점에서 90점 정도의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업들 실적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시장의 예상치 매출 같은 경우에는 99억 4천만 달러를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대 하락세로 보시다시피 약간 실적에 발표된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국 OEM 핸드셋 매출이 3분기에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퀄컴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 다시 한번 주가가 5.9%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쉬운 기업들도 있었고 괜찮은 기업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약간 좀 아쉬운 숫자를 낸 기업들이 더 많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까지 이러한 숫자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